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CEO와 재벌, 대기업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치고 분석하는 방송 CEO 파일 재계 뒷담화를 진행하는 이창호입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저녁 9시에 꼬박꼬박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더 힘을 내서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재계 총수나 그 가족, CEO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계정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기업들의 여성 관련된 자료, 즉 사내이사, 그 OECD가 항상 발표하는 것 중에 그 기업들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딩 멤버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이사진의 여성의 비중이 몇 프로냐,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업의 전체 임원 중에서 네. 직원 중에서 네.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우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좀 보면 저희는 우선 30대 그룹을 했습니다. 네. 30대 그룹의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한 256개 정도 네. 확인한 기업이, 이들 기업의 총 임직원 수는 약 98만 정도, 약 100만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여성 직원이 24.6% 정도 됩니다. 꽤 많네요. 네, 여성 직원이 26%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사한 거는 이 256개 기업의 보딩 멤버, 예. 약 1000명이 좀 안 됩니다. 900여 명인데, 이 중에 여성 그 사내 사회이사가 몇 명쯤 되느냐 이런 거죠. 네. 그 임원이 됐다고 하면 흔히 이제 별을 달았다고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등기 이사는 실제 이제 여성들이 차지하는 직원 숫자 비중보다 더 작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더 작지만 더 작고 더 중요하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주주총회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누가 등기이사에 오르느냐, 누가 사회이사에 오르느냐, 이게 가장 핵심 이슈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이사진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사회이사에 과연 몇 명 되느냐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5년 연속 OECD에서 그 분야에서는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원이 예. 전체 임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꼴찌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25%보다는 훨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 직원 25%인데 예. 실제 사내 사회이사에서는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1.3%. 예.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작년보다 0.1%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제가 확인한 게 18명이거든요. 18명인데 그 중에 5내 1가 2명. 그러니까 30대 그룹 중에서 30대 그룹이 회사가 아까 몇 개? 256개. 256개 중에서 임원이 된 여성이 그러니까 이사회의 멤버에 들어간 이사회 임원 멤버. 멤버가 18명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사라는 직책이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회에 안 들어가는 이사들이 있죠. 그렇죠. 실제 지금 임원들은 조사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사회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예, 그렇죠. 아까 이제 직원이 96만 명 정도 예. 된다 그랬죠. 임원은 한 10,000명 정도 돼요. 예, 우리가 그렇죠. 소위 말하는 예. 상무, 전무, 뭐 그런 부사장, 직책을 사장. 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 등기이사가 아니고 그냥 비등기이사예요. 예.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임원. 실제 OECD에서 말하는 이사라는 임원은 등기 임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등기 임원이면서 이사회 멤버인 그렇죠. 이사들인 거죠. 그 숫자가 너무 작다. 실제 네. 우리가 이제 매년 그 일말 임원도 발표합니다. CEO 스코어에서. 임원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약 3.4%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얼마나 작은지 20%, 10% 정도 되고, 네. 제가 이제 숫자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이제 3월 8일이 여성의 날인데,
여성의 날 하루 전날 늘 발표하는 지수가 하나 있어요. 예. 이거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지수예요. 글라스 월 인덱스라고 유리 천장 지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 이 지수에는 실제 한 11개에서 15개 정도의 지수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 들어가는 지수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학력, 남녀의 임금 격차, 그리고 정치인 중에서 여성의 숫자, 고위 관료세의 숫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 중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이제 대기업들의 여성 이사 수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전체를 포괄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글라스월, 그러니까 이 유리벽, 그러니까 유리천정 지수라는 거는 꼭 기업에서만 하는 요인들만 그렇죠. 보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정치면이나 이런 데 진출한 여성들도 평가 대상이 네네. 됐다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우리나라는 꼴찌예요. 그 일본보다 낮은 29위. 점수로 따지면 한 21점, 딱지점이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분야 중에서 우리가 한 분야가 이제 기업 경영을 평가하니까 사내이사를 본 거죠. 이게 보면 작년에 19명, 죄송합니다. 원래 21명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 중복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21명이고 실제 18명인데 그나마 작년보다는 2017년 말보다 그렇죠. 좀 증가를 했죠. 증가를 해서 21명인데 여기도 지금 중복자가 있나요? 중복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기준으로 했고 21명이기 때문에 너무 숫자가 적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내이사 중에서 100% 남자만 구성된 기업 숫자가 256개 중에서 약 200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성 사내이사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죠. 예. 여성 임원 비중이 조금 높은 그룹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여기 이제 자료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예. 삼성그룹이 그나마 한 3.4% 정도, 삼성그룹이 3.4%로 오너 포함해서 5명이 사내이사에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오너는 호텔 신라의 이부진 사장이 대표이사 등기사로 앉아 있고 오너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에서 풀려났어요. 예. 풀려나면서 삼성전자가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겠다고 내세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회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여성 한 분을 사회이사로 모셨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이사가 왜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때 여성이 한 명 늘었고 그 외에 한 3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그나마 3.4% 높고 그룹 중에서 여성 사내이사가 있는 그룹은 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무예요. 굉장히 낮죠. 근데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우선 저는 그 가장 낮은 이유가 일단 업종의 특성도 있긴 하지만 그 지배 구조나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갔다는 걸 단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캐나다 총리가 지금 캐나다 총리죠. 예. 총리가 총리로 들어서면서 그 강요들을 50%를 여성으로 채웠잖아요. 예. 약속을 했고 채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이유를 물었어요. 왜 50% 채웠느냐? 근데 대답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2017년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2016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2010년하고도 한참 갔기 때문에 뭐 인구의 반은 여자고 가야 된다 거였는데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만 알 수 있는 대답 같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일본도 사실은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놀랍게 일본이 우리보다 낮았거든요. 여성 강력 비중. 강력 비중 낮고 여성 임원 비중도 낮았는데 일본이 우리의 배가 됐어요. 최근 3년 사이에. 일본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저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지배구조 문제가 제일 크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그룹을 예를 들었잖아요. 30대 그룹은 대부분 오너가 중심된 지배구조지 않습니까? 예. 그 오너들이 지배구조를 경영하는 지배구조에서는 철저하게 특히 비밀을 유지하고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사내이사에서는 특히 여성을 배제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외국계 기업은 그 사내이사에 특히 CFO에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은 그 비밀을 유지하는 하고 공정한 것에 더 여성을 비중을 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끼리끼리 문화가 훨씬 더 강한 거죠. 장자상속 뭐 이런 거랑 그런 것처럼. 관련이 예. 있나요? 그리고 예. 비밀을 유지할 것도 더 많고 그런 지배 구조가 이런 그 폐쇄성의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 97년에 그 경영학계에서 이런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미국의 항공업계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20년 전이었죠. 왜 미국의 항공업계가 계속 쇠락을 하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하면서 어떤 그 논거를 하느냐 하면은 동질성이 높은 조직에서 조직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굉장히 빠른 그 의사결정이나 어떤 결단이나 추진력은 좋지만 산업 환경이 바뀌는 다양성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업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는 걸 발표하는데 저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런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동질성이 높은 자기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높은 경영 효율도 발휘하고 빠른 의사결정도 하고 했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빠르고 다양성이 있는 면에서는 이런 면들이 굉장히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게 돼서 여성 임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여성 비중이 낮을 때 문제점을 지금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외국 기업들도 우리 기업들처럼 이렇게 적은 건 아닌 거죠.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 사실은 비교 집단으로 어디를 해봤냐 하면은 포춘 100대 기업을 해봤어요. 예, 예. 포춘 100대 기업이 한 700명 정도의 보딩 멤버를 조사했더니 거기에서는 두 가지 이제 재밌는 것. 포춘 100대 기업이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포춘 미국에 100.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오픈을 하거든요. 예. 글로벌 기업들 오픈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우선 그 사내에서 여성 비중이 24%였어요. 우리보다 비교할 만큼 많았고요. 혹시 표가 있나요? 이게 준비를 하지 표는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100개 중에서 여성 사내이사가 하나도 없는 기업이 4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96개 기업은 다 존재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성 이사를 아예 법적으로 할당을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요. 예. 예, 노르웨이, 이스라엘,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은 이것을 아예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은 이게 할당을 그래서 하는 할당을 거죠.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할당하는 국가도 따로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그렇죠. 도입을 시작을 예, 했네요. 유럽이 최근에 이제 노르웨이 같은 30%를 아예 할당을 했어요. 스페인도 30% 할당을 해서 이 국가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우리하고는 사실은 비교도 안 되고 우리가 1.3%면 유럽 지금 OECD 평균이 20%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는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에 한해서 이제 시행 예정인데 예정이고. 이제 국가에서 올해도 발표했지만 다양성위원회에서 공기업은 2020년까지 10%, 뭐 얼마까지 20%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지만 사실 저희 CEO 스코어가 지난달에 그걸 또 조사를 해봤어요. 예. 아직 굉장히 용언한 숫자다. 네, 더 취약합니다. 10%면은 지금 이제 1% 수준이니까 네. 10%면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닌가요? 높은 거죠. 지금? 지금 30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 기관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상임이사 중에 단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용언한 숫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기업 아닌 민간 기업은 아직 아무런 스케줄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민간 기업은 강제할 수 지금 유럽은 강제를 해서 뭐 어떤 여론이 형성됐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저걸 강제하는 순간 굉장한 여론적 또 반론을 제기할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남성으로 100%까지 채워지는 게 이제 현실인데 어떤 기업 경영에 이런 다른 문제를 소지가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그 다변화되는 그리고 다양성이 있는 조직에서 굉장히 문제라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 쪽에서도 인재에 대한 풀이 적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 졸업생 통계를 보면 1990년대부터 여학생 비율이 3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제 통계가 제가 이제 사설도 한번 썼지만 그때부터 기업들이 여성 공채를 시작해요. 포스코라든지 삼성그룹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인력 풀이 없으니까 이제 공채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90년대 초반에 들어간 여성들이 지금 여성 임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재직생 중에 여학생 비율이 46%가 넘어섰어요.
많이 높아졌네요.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남성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 24%밖에 인재가 채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 현장 노동자를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10%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풀의 축소에 문제가 있고 그 큰 변화로 보면 이런 다양하고 다변화되는 데서 기업이 적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정하고 그 이런 면에서는 특히 여성이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2018년도에 두 가지 큰 변화를 저는 겪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작년에. 예. 예. 첫 번째는 58년 개띠생들이 사회에 은퇴하면서 강력한 엘리트 카르테시즘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가 김영란법으로 대두되는 그 기업과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그전에는 만나면 뭐 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흥, 남자들끼리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해야만이 비즈니스가 됐고 예. 그걸 해야만이 일이 됐고 이런 사회였거든 말이에요.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끼리끼리 뭐 형님, 뭐 아우, 같은 고향, 같은 동문 예. 이건 이제 엘리트 카르텔로 대변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트 카르텔 문화와 김영란법이 공교롭게도 동시에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이 해체가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체되는 사회에 여성들의 인재 등용은 아마 굉장히 빨리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바뀌고 그 엘리트 카르텔이 굉장히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은 사실 엘리트 카르텔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남성에서. 이거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학연이나 이 지연을 많이 안 따지나요? 별로 안 예. 따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화여대생들은 따질지 모르겠지만 남성에 비해서는 덜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논문을 쓰는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가 산업 속도에 비해서 엘리트 카르텔이 유난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게 왜 안 무너지는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죠. 안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하여튼 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 대표님은 지금 이제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보시는 거네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갈수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남성 중심의 획일적인 이사회를 고집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도래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청주고 대세예요. 포스코 기술 유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임직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 사망 사고도 있었잖아요. 지금 몇 년째 발생하는데도 굉장히 빨리 식었습니다.